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이제 겨우 30 후반인데 벌써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네요. 그것도 좋지 않은 사연으로 말이죠. 이런 이유로 결혼 후 살게 된 삶이 제 2의 인생이라는 말을 하나 봐요. 남편과 연애를 하고 결혼식을 올릴 때까지만 해도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기게 될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으니 말이죠. 저는 원래대로라면 없었을 시집살이였는데 어쩌다 보니 모진 시집살이에 악독한 시모를 만나 고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그 악독한 시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도 내 남편의 어머니인데 시작부터 시모를 욕하면 되겠냐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보다 저희 남편이 시모를 더욱더 증오하기 때문에 그 점은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얼마나 악독한 사람이길래 자신을 낳아준 모친을 자식까지 증오를 하게 됐는지 이제부터 설명해 볼게요.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할 때부터 시작된 일이라 앞의 이야기들은 짧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평범한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란 이녀 중 막내였습니다. 남편은 아버님께서 홀로 계셨던 편부모 가정에서 자랐고요. 모든 편부모 가정이 그렇겠지만 아버님께서 혼자 바깥일도 하시면서 집안일까지 신경 쓰시다 보니 남편은 어린 시절부터 평범한 가정을 동경했고 늘 어른들의 손길을 그리워했다고 했어요. 거기다 아버님께서 남편의 대학생 시절 돌아가시게 되면서 일찍이 혼자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며 사람 간의 정을 더욱더 그리워하게 됐죠. 연락을 주고받고 만남을 가지는 친척분들이 남편 곁에 있었지만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던 남편과는 사는 지역도 다르고 각자 바쁜 세상살이로 인해 자주 보지는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 남편의 사정을 연애를 하면서 알게 된 저는 남편과 더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려고 했습니다. 또 저희들의 연애가 길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남편의 사정을 아시게 된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일찍이 남편을 예비 사위로 받아들여 주시면서 가족을 그리워하는 남편의 쓸쓸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있었죠. 그러한 이유로 사람을 그리워하던 남편도 많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이후 길어지는 연애로 인해 자연스럽게 결혼 약속을 하게 됐던 우리는 별다른 문제 없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남편에게 깜짝 선물을 하게 됐죠. 따로 저에게 친모를 찾고 싶다는 말은 하지 않았던 남편이었지만 결혼 준비를 하면서 분명 친모에 대한 그리움이 커져가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이 아주 어린 나이 때 시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기 때문에 편부모 가정에서 자라게 됐던 거였고 아버님 손 아래 키워진 뒤로는 친모를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친모에 대한 기억도 거의 없다시피 했고 얼굴도 사진으로 본 친모의 얼굴만 기억을 한다고 했죠.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남편에게 친모와 만날 수 있는 상황을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결혼 이야기를 시작할 무렵부터 찾기 시작했던 남편의 친모는 결혼할 때가 다 돼서야 겨우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찾아낸 남편의 친모에게 다가가기가 망설여졌어요. 남편의 친모 사정이 좋지 않았거든요. 형편이 많이 어려워 보였습니다. 정말 곧스러져도 이상할 게 없는 집에서 월세로 살고 있었고 끼니 걱정도 하는 것처럼 보였죠. 제 선에서 도움을 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남편에게 이런 상황 속 친모를 만나게 하는 게 맞는 일인가 고민이 됐습니다. 남편이 친모의 상황을 알곤 많이 가슴 아파할 것 같았거든요. 한동안 고민하던 저는 그런 건 모두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선은 후회가 남지 않게 남편과 친모의 만남을 주선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원래 결심한 것처럼 남편의 친모에게 찾아가 저와 남편의 관계, 그리고 제가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게 된 남편의 친모는 저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허락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아들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죠. 그 말을 듣게 된 저는 남편의 친모를 만나고 온 그날 남편에게 친모의 상황을 설명하고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을 전달하게 됐어요. 남편 역시 친모를 매우 만나고 싶어 했고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렇게 다음 주말을 맞아 저와 남편이 친모가 살고 있는 곳으로 내려가게 됐고 그곳에서 30여 년 만에 두 모자가 만남을 가지게 됐습니다. 서로를 끌어안고 잠시도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남편과 시모의 모습을 보며 참 감동스러웠어요. 저도 같이 눈물을 흘릴 만큼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한 감정이 느껴졌고 모든 게 잘된 일이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두 사람이 더 일찍이 만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일찍 찾을 생각을 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저를 찾지 않으셔서 저는 어머니께서 새 가정 꾸리셨다고 생각했어요. 죄송해요. 민준아, 그런 말 하지 마라. 부모는 자식이 죄송하다, 미안하다라고 하는 말이 가장 가슴 아파. 나야말로 널 찾지 않아서 미안해. 실은 네 아빠가 널 못 만나게 했어. 이혼할 당시 네 아빠에게 여자가 있었거든. 네 아빠가 돌아가실 때 말을 안 했으니 너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네 아빠와 헤어진 것도 그 일 때문이야. 이혼 후에 처음 몇 번은 널 만나러 갔었어. 그런데 그때마다 널 못 만나게 하는 네 아빠 보면서 민준이 너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줄 알았어.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둘이라는 게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을 테니. 그래서 널 보는 걸 포기했단다. 어딘가에서 잘 자라고 있을 줄 알았지. 그런데 네 아빠가 그 여자랑 헤어졌을 거란 걸 생각 못했구나. 일찍이 알았더라면 널 보러 갔을 텐데. 미안하다, 민준아. 남편과 시모는 서로에게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지 않고 있었던 거였죠. 옆에서 듣고 있던 저도 안타까운데 두 사람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거기다 남편은 이제까지 아버님과 시모가 단순한 성격 차이로 헤어진 줄 알았는데 아버님의 여자 문제로 시모와 생이별을 하게 됐다는 걸 알게 됐으니 더 힘들어했죠. 그래도 두 사람은 이미 지나간 일에 크게 미련을 가지지 않기로 했어요. 앞으로 왕래하며 지내게 될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기로 했죠. 그렇게 남편의 친모도 결혼 전 찾게 됐으니 이제 행복한 결혼식만 올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 때문에 결혼 직전 목소리가 높아지는 일이 생기게 됐어요. 남편이 시모를 혼주석에 앉히고 싶다고 친척분들에게 말을 한 거죠. 그런데 친척분들께서는 시모가 그 자리를 앉을 자격이 없다면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고모, 그 감정은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사이의 일이에요. 이건 제 결혼식 문제고요. 만약 아버지가 살아 계셨더라면 이런 말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셨고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살아 계시잖아요. 도대체 무슨 자격이 안 된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그 여자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자기 새끼 낳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그건 고모가 모르는 일이 두 분 사이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제 결혼식에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가 그 자리를 앉지 않는다면 누가 자격이 있다는 겁니까? 또 그 자리에 어머니를 앉힌다고 걱정될 만한 상황이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버지께서 저를 얼마나 잘 키워내셨는지 어머니께 보여드린다고 생각해 주세요. 결국 친척분들은 남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시모를 혼주석에 앉히기로 했습니다. 이후 시모도 처음에는 그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다며 거절을 했습니다만 계속된 남편의 설득 끝에 수락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혼식장 분위기가 어수선했습니다. 저희들의 결혼식을 참석한 남편의 지인들은 남편의 친모를 처음 본 상황이라 어리둥절한 모습이었고 남편의 친척분들은 심하게 내색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누가 보더라도 불편한 모습이라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래도 저야 남편이 행복하면 된 거라 생각하고 그 어수선한 분위기의 결혼식을 즐겼습니다. 이후 저와 남편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챙기기 시작했죠. 결혼식 직전 생긴 시모도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오히려 다른 가족들보다 더 챙기려고 했었죠. 아무래도 30여 년 만에 아들과 만나게 됐으니 시모를 자주 찾아뵈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나 저나 서로 직장인이다 보니 주말밖에 시간이 나지 않았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신혼생활을 즐기고 저희 친정도 챙겨야 했기에 거리가 멀었던 시모의 집으로 매주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아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는지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로 이사를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전까지는 시모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동안 인상 찌푸려질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이사를 온 날부터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 되는 분이 이사를 오신다고 하니 당연히 집을 찾아가 손을 거들게 됐죠. 그런데 짐을 옮기는 내내 시모가 계속해서 고성의 잔소리와 짜증을 내는 겁니다. 예. 이걸 여기다 두면 어쩌자는 거야. 정리를 해서 넣어놔야 할 거 아니야. 그거 안쪽에 닦고 정리하려고요. 넣었다가 빼면 일을 2번 하게 돼서요. 그럼 빨리 닦을 거 닦고 집어넣어야지. 넌 왜 이렇게 손이 느려? 그래서 어느 세월에 이 짐들 다 정리할 거야. 그리고 저건 뭐야? 저건 누가 저기다 놓으라고 했어? 그건 제가 한 게 아닌데 이삿짐 아저씨께서 하셨나 봐요. 그럼 넌 그걸 보고만 있니? 딱 봐도 둘자리가 보이는데 아유 답답해라. 같은 동네에서 이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사하는 동네로 오는 것만 반나절이 걸렸으니 시모의 신경이 예민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모의 짜증스러운 행동과 말에도 이해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곧바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삿짐 차량이 떠날 때가 되자 시모가 저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곤 자기는 방으로 들어가 다시 정리를 하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이삿짐 아저씨께서 저에게 계좌번호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 비용을 내라는 그 말이었던 거죠. 그래도 내 시어머님 일이고 형편도 뻔히 아는 상황이었으니 기분 나빠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귀뜸이라도 해줬으면 나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은 있었지만요. 이후 당직 일을 마치고 온 남편이 찾아와 이삿짐 정리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그러다 슬슬 배가 고파지는 시간이 됐어요. 남편이 시모에게 식사에 관해 물어보려고 했는데 때마침 중국집 배달원이 오는 겁니다. 시모가 먼저 중국 요리를 시켰던 거죠. 그런데 철가방에서 나오는 음식 양이 3명이서 먹을 양이 아니었어요. 식사 메뉴만 3개였지 요리 메뉴가 잔뜩 쏟아져 나왔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제가 음식을 내려놓는 직원분께 착각하시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기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거 다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 3명이거든요. 예? 여기 32-2번지 102호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 아니에요 아저씨. 이거 다 우리가 시킨 거 맞아요. 예, 너는 나한테 물어보면 될걸 왜 아저씨한테 물어보니? 이것들 다 내가 시킨 음식 맞다. 이사한다고 고생했는데 잘 먹어야지. 아저씨 다 내려놓으세요. 이번에도 결제는 저희 몫이었습니다. 물론 시모가 식사값을 계산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표정을 숨기지 못하자 남편이 시모 몰래 미안해하며 이해를 부탁했어요. 여보, 미안. 아무래도 어머니가 이삿짐 옮기고 나선 나다니실 정신이 없을 테니까 며칠 드실 음식까지 시키신 것 같네. 이해 좀 해줘. 내가 용돈 아껴서 오늘 든 비용 메꿀 테니까. 남편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우선 어떻게든 표정이 좋지 않은 저를 풀어주려 아무 말이나 하며 저를 달랬죠.
저도 남편이 난감해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표정을 고치고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의 말처럼 시모를 이해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런 남편의 말과 달리 바로 다음 날 시모에게 장을 보러 가자며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는 시간이었는데도 말이죠.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너 지금 점심시간이지? 그럼 나랑 장 좀 보러 가자. 네? 어머님, 시간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요. 그래? 그럼 기다릴게. 퇴근하고 바로 집으로 좀 와. 이삿짐을 옮기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 주변에 있는 마트나 시장, 편의시설들을 전부 지도로 그려주기까지 하면서 시모에게 알려드리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장을 보러 가자고 한 건가 싶었어요. 단순히 같이 가는데 의미를 두는 것이라면 굳이 제가 퇴근을 할 때까지 기다릴 이유도 없는데 말이죠. 걱정이 됐지만 딱히 핑계를 댈 것도 없었고 단순히 장을 보러 가는 거니까 퇴근을 하고 시모 집으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시모는 제가 도착하자마자 잠깐 앉아 숨 돌리라는 말도 하지 않고 시장을 가자고 했고 같은 시장을 몇 바퀴를 돌며 여러 짐들을 저에게 다 들게 했죠. 그런 것들 다 참을 수 있었는데 시모가 저에게 하는 말들이 거슬렸어요. 제가 집는 음식 재료들 족족 딴죽을 걸었거든요. 너 일부러 그러니?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일부러 상품 가치 없는 파지를 집는 거냐고. 네가 집는 것마다 죄다 못 쓸 것들인데 이게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면 뭐니? 아무리 이제 막 살림 배워가는 단계라고 해도 너무 심한 거 아니여? 너 이래서 우리 아들 제대로 먹이기나 하겠어? 요즘 들어보니까 아침밥도 남편 보고 알아서 챙겨 먹고 저녁도 사 먹고 오라던 여자들이 있다고 하던데 너도 그런 애니? 그렇게 짜증은 있는 대로 부려놓고 이번에도 결제는 제가 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져다 놓은 재료들을 요리까지 해놔야 그날의 일이 끝나게 됐죠. 그런 일들이 일주일에 여러 번 반복됐어요. 돈 가지고 속 좁게 굴기 싫었지만 시모를 만날 때마다 드는 비용을 보면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었고 또 저에게 하는 말마다 가시가 박혀 있어 점점 더 거슬리고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거기다 셈은 얼마나 많은지 무조건 주말마다 자신과 함께 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건 이해를 해주려고 했어요. 지난 시간 제 남편과 떨어진 시간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해도 너무했던 게 저희 친정 아빠 생신이라고 했는데도 못 가게 잡더라고요. 너네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집에 와서 다 같이 점심밥 먹자. 잠깐 앞에 나갔다가 저녁도 먹고.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날이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세요. 그래서 그날은 안 될 것 같아요. 생신 축하를 언제부터 하는데? 점심부터 하니? 네? 딱히 정해진 시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녁에 다 같이 모이긴 하죠. 그러니까 점심 먹고 가면 될 거 아니요. 양쪽 집안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그렇게 머리를 쓰려고 하니? 그럼 그날 일찍 와라. 조금이라도 시간 더 보내게. 결국 아침부터 시모 집에 가게 됐는데 집을 떠나기로 약속한 시간이 돼서도 놔주지를 않는 겁니다. 아픈 척을 하면서 말이죠. 저희와 시간을 잘 보내다가 갑자기 아파하는 시모를 보며 당연히 꾀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건 좀 너무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화가 난 상태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 친정집으로 가게 됐죠.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시모에게 잡혀 있게 됐고요. 남편 없이 혼자 친정집에 오게 된 저를 본 친정 식구들은 애써 제 기분을 맞춰줬습니다. 친정아빠 생신이시다 보니 기분 나쁜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결국 제가 눈물을 흘리며 이제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하게 됐고 아빠께서 남편에게 이제까지 있었던 일에 대해 좋게 둘러서 이야기를 하며 주의를 주셨죠. 남편 역시도 시모가 이제까지 저를 부르는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일을 문제 삼아
시모에게 무리한 행동과 요구, 심한 말을 하지 못하게 잘 설명하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주말을 맞아 남편이 시모에게 말을 하러 가게 됐죠. 그런데 남편이 시모를 찾아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모였죠. 전화를 받았는데 시모가 대뜸 저에게 욕을 하는 겁니다. 뒤에선 남편이 시모를 말리는 목소리가 들렸고요. 이 못된 년, 모자 사이 이간질하니까 좋니? 이제 네 계획대로 된 거야. 이 망하려나. 내가 뭘 얼마나 했다고 내가 내 새끼한테 이런 소리를 듣게 만들어. 너 내 자식 네 손바닥에 두고 네 입맛대로 요리하려나 본데 어디 나도 네 입맛대로 해봐라. 지지든 볶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그 사람한테 그러지 마세요. 남편이 시모의 전화를 끊었는지 통화는 거기서 끊겼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싶었습니다. 다급히 시모 집으로 찾아가게 됐죠. 헐레벌떡 시모의 집으로 찾아가서 보니 이미 좀 전 상황은 끝이 난 듯 보였어요. 시모는 자리에 앉아 울며 자기 한탄을 하고 있었고 남편은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아이고 내 팔자야.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고 하던데 난 며느리 때문에 그나마 있는 자식 복을 빼앗겼네. 민준이 너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 안 했어? 그런데 그것 조금 네 아내 귀찮게 하고 힘들게 했다고 나한테 이래? 남편 바람나서 돈 한 푼 못 받고 이혼당한 여자가 뭘 제대로 누리고 살았을 것 같아? 손가락 부러 터지게 일하고 온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 살았다. 그러다 이제 몸도 아파 일도 못하는 상황에 네 아내, 네 며느리 조금 부려먹은 것 가지고 이러니? 내가 너희들과 같이 보내고 싶은 시간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렇게 한 건데 말 못되게 하고 행동 못되게 한 건 평생 살아온 내 삶이 그런 바닥이었던지라 그런 말들이 입에 배서 그랬던 건데 그걸 이해 못해줘? 아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지. 밑바닥 인생이 사람답게 살겠다고 한 내가 문제야. 알겠다. 내가 사라져 주마. 내가 없어져야 너희가 편하게 산다고 하니. 어머니 말씀을 왜 그렇게 하세요?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시모는 자기가 살아온 힘든 인생을 또다시 되풀이하며 남편에게 협박 아닌 협박을 했죠. 결국 저와 남편이 흥분한 시모를 진정시켜야 했고 원래 시모 집을 찾아간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의 인생사를 들이밀며 협박하는 시모의 모습을 본 저는 앞으로 괜한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남편이 불쌍해 보였거든요. 오히려 제가 남편을 위로해줘야 했죠. 저에게 위로를 받던 남편은 친모와 가깝게 지내게 된 것에 대해 후회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저에겐 또 다른 충격으로 다가왔고 축 처진 남편의 어깨가 안쓰러워 현재 꼬여버린 시모와의 관계를 제가 개선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했죠. 그날부터 시모의 부름과 잔소리에도 기분 나빠하지 않으며 제가 나서서 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소동이 있고 난 뒤로 시모는 자신이 하는 행동과 말에 거리낌이 더 없어졌습니다. 그때부턴 그나마 며느리라고 저에게 차리던 최소한의 예의도 보이질 않았죠. 험한 말, 쌍소리는 기본이었고 요구사항도 많아졌어요. 그런 일을 겪다 제가 회사를 잠시 휴직하게 됐습니다. 시모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인지 회사 업무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몸이 급격히 안 좋아지게 됐거든요. 그래도 일을 쉬게 되면 원래 일하던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시간부터 시모에게 불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 저를 괴롭히는 새로운 레파토리가 생겨났죠. 저보고 남편 돈이나 축내는 사람으로 몰아갔고 아픈 사람에게 몸으로 때우는 일이라도 하라는 겁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야, 너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죄송해요.
요즘 몸 때문인지 계속 낮잠을 자게 되네요. 아이고, 팔자 늘어지는 소리하고 있네. 너 우리 아들 돈으로 아주 호의호식한다. 밥 먹고 자고 TV 보고 자고. 너 그렇게 생활할 거면 잠깐이라도 몸 쓰는 일하는 게 낫지 않겠니? 요 앞에 마트에서 사람 구하던데 그거 해서라도 가게에 도움이 돼야 하는 거 아니요? 어머님, 저 병원 다니고 있잖아요. 최소 3개월은 무리하지 말고 스트레스도 받지 말라고 해서요.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데 좀 괜찮아지면 운동도 하고 차차 일할 몸 만들 거예요. 아이고, 그러세요? 대단하시네요. 그럼 그렇게 하시든가 마시든가 하고요. 우선 우리 집으로 좀 와라. 집이 낡아서 도배질을 시켰는데 이거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오히려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남편이 이를 먼저 예상하고 적당한 선에서 핑계를 댈 수 있게 도와줬고 가끔은 시모에게 너무 괴롭히지 말라고 말도 해줬어요. 덕분에 시모에게 매일같이 시달리지 않아도 됐죠. 하지만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시모의 관계와 존재는 점점 더 큰 고민거리가 돼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어쩔 수 없이 시모와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시모의 생일이 됐던 거죠. 당연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만 그랬다가는 시모가 어떤 난리를 칠지 불보듯 뻔했어요. 이왕 가야 한다면 그날 큰 소리가 나지 않게 준비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정성껏 준비하고 선물과 함께 용돈까지 챙기게 됐죠. 남편은 고생스럽게 직접 요리를 하지 말고 시모가 만족할 만한 비싼 식당으로 가자고 했지만 그때 저에게 시모의 말 한마디가 떠올랐습니다. 과거 시모의 부름으로 장을 보던 중 들었던 이야기였는데 생일상과 제사상은 무조건 손수 만든 음식을 올려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 직접 생일상 음식을 차리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물론 비싼 식당을 가도 시모가 좋아라 하겠지만 분명 자기 기분이 나쁠 때는 생일상을 안 차린 것 가지고 꼬투리를 잡을 게 뻔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남편 혼자 돈을 벌고 있었으니 가게의 형편도 생각을 해야 됐죠. 그래서 정말 많은 음식을 정성껏 했고 이 정도면 시모의 비위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모도 상이 부족할 정도로 차린 음식을 보곤 만족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기분 좋게 넘어가진 않았지만요. 이걸 전부 네가 차린 거니? 네, 저희와 보내는 첫 생신이시니 제가 신경 좀 써봤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많이 한 줄은 몰랐네요. 그러게, 많기도 하다. 그런데 이렇게 할 바에는 어디 고급 식당 가서 먹는 게 덜 수고롭지 않겠니? 밥 한 끼 먹는데 젓가락질 몇 번이나 한다고 이 많은 거랬어? 네? 저번에 어머님께서 생신상은 손수 차려야 하는 거라고 하셔서. 아니, 어머니, 이 사람 음식 준비한다고 밤새 준비했는데 수고했다고 말해주시는 게 먼저 아니에요? 당신 왜 그래? 내가 좋아서 한 건데. 어머님께 그러지 마. 민준아, 농담이다 농담. 난 농담도 못하니? 확실히 자식놈이랑 며느리가 있는 게 든든한 일이구나. 내가 이런 상도 받아보고. 우리 며느리 고생했어. 평소에는 음식을 개발로 하는지 소발로 하는지 항상 엉망이라 못마땅했는데 또 이런 잔치상은 그럴듯하게 차렸구나. 그런데 이거 전부 네가 한 거 맞지? 혹시 뭐 그 출장 뷔페를 불렀거나 어디서 사온 건 아니고? 그냥 좋은 말만 해주면 서로 기분 좋고 보람도 있을 텐데 꼭 사람 신경을 긁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시모가 좋아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만 분위기를 맞춰간다면 오늘 하루는 험한 소리 안 듣고 이곳을 무사히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생일상을 받고 기분 좋아하고 있는 시모에게 곧바로 선물과 용돈을 줄 생각도 해봤지만 저에겐 그 두 개가 보험 같은 존재였으니 우선 식사를 다 하고 나서 하나씩 주기로 했습니다.
기분이 한 시간에도 여러 번 바뀌는 시모였으니 혹 기분이 틀어지거나 험한 소리가 나올 때 입막음용으로 준비를 했던 거죠. 다행히 식사를 끝마칠 때까지 시모의 기분은 좋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준비한 선물을 내놓으라는 눈치를 보고 있었죠. 시모의 기분이 틀어지지 않게 바로 선물을 드렸어요. 어머, 아니, 생일상만 해도 난 충분한데 뭘 이런 것까지 준비했니? 그런데 너희 그거 알지? 이 선물이 기대만큼 못하면 앞에 잘한 것들 전부 소용없다는 거? 하기야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직접 고른 선물인데 어련히 잘 사왔을까? 그치? 지금 여기서 열어봐도 되는 거지? 당연히 괜찮다고 대답하려 했지만 시모는 저희 두 사람이 대답하기도 전에 이미 선물을 뜯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시모에게 할 선물을 남편이 준비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시모 나이대 여성들이 좋아할 만한 몇 가지 선물들을 추려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제가 알려준 제품군들 중에 선물을 고르지 않았던 거예요. 굳어가는 시모의 표정을 보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앞으로 시모가 무슨 반응을 보일까 보다는 남편이 왜 제가 추려준 제품군들 중 선물을 고르지 않았는지 궁금했었죠. 혹시 내가 생각한 것보다 집안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가 싶기도 했고, 아니면 남편에게 무슨 생각이 있는 건가 싶었어요. 곧바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시모의 반응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나이쯤 되면 발편한 신발이 최고라고 들었어요. 예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어머니께서 바쁘게 움직일 일이 생길 것 같아서 제가 신경 좀 썼어요. 마음에 드세요? 남편도 시모의 표정을 분명 봤을 텐데 시모의 비위를 맞추긴커녕 오히려 약을 올리듯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우선 제가 다급히 시모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남편의 말을 끊고 준비한 용돈을 챙겨드리게 됐습니다. 여보, 어머님 선물 하나 더 있었잖아. 그건 집에 놓고 왔어? 당신도 참 그런 걸 깜빡하면 안 되지. 어머님, 제가 내일 이희가 놓고 온 선물 다시 챙겨서 올게요. 그리고 여기 이거 제가 따로 어머님 용돈 좀 챙겼어요. 얼마 되진 않는데 제가 일 다시 시작하면 더 챙겨드릴게요. 그런데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해 있던 시모는 제가 하는 말에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제 손에 있던 봉투를 낚아채 가곤 봉투 안에 있는 돈을 확인했죠. 그 모습을 보며 제발 그 봉투 안에 있는 돈으로 시모의 기분이 조금이라도 풀리길 바랬는데 헛된 바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역효과만 났죠. 봉투 안에 돈이 적었는지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던 시모는 갑자기 소리를 치며 밥상을 엎었어요. 그리곤 놀라고 있는 저의 머리채를 잡았죠. 너 지금 사람 가지고 노니? 30만 원. 이걸로 뭘 하라는 거야? 그리고 너 도대체 우리 아들 돈을 어떻게 쓰는 거니? 어떻게 쓰길래 우리 아들이 나한테 이따위 값싼 신발 선물을 해? 특별한 날이 아닐 때도 이것보다 훨씬 좋은 선물하던 아인데 네가 일 쉬고 나서 선물이 이렇게 됐잖아. 너 집에서 놀면서 내 아들 돈 펑펑 쓰고 다니지? 이게 정말 내 아들 돈을 지가 꿀꺽해?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돈을 쓰긴 어디에 써요? 일주일이 대부분 어머님 댁에 있는데 제가 돈 쓸 시간이 어딨어요? 인연이 그래도 정말... 시모의 갑작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집안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뒤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저와 시모 곁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습니다. 저희 두 사람 앞으로 와서 멈춘 남편은 곧바로 시모의 뺨따구를 철썩철썩 때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더는 당신 하는 짓 못 참겠어. 오늘 대충 알아듣게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내 아내를 때려? 당신이 뭔데 내 아내를 건드려? 감히 당신 따위가 이제 와서 엄마 노릇하겠다고? 엄마 자격도 없는 인간이? 여보, 왜 이래?
당신 이러면 안 돼. 이분 당신 어머님이셔. 나 괜찮으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고. 옆에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던 제가 더 놀라 남편을 말리게 됐어요. 남편이 오늘 왜 이러나 싶었습니다. 시모 집까지는 잘 따라와 놓고 선물을 줬을 때부터 왜 이러나 싶었죠. 그동안 시모가 저와 남편을 괴롭히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신을 낳아준 친모에게 손찌검까지 하는 건 자식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몸을 날려 겨우 남편과 시모를 떼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을 떼어놓긴 했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흥분한 상태로 시모에게 갖은 욕을 하고 있었죠. 시모는 처음 보게 된 아들의 흥분한 모습에 넋이 나간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맞은 뺨이 아파오기 시작하는지 빨갛게 달아오른 뺨을 만지기 시작했죠. 건장한 남편을 저 혼자 말리는 건 무리였기 때문에 남편은 몇 차례 저를 뿌리치고 나와 시모에게 달려들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필사적으로 다시 남편을 막아 세웠지만 그로 인해 시모는 잔뜩 겁을 먹게 됐죠. 겁을 먹은 시모는 자신이 살아온 힘든 과거를 이야기하며 또다시 동정심에 호소하며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어요. 민준아, 너 왜 그러니? 난 네 엄마야. 지난 30년 동안 그리워하던 엄마라고. 널 낳아준 엄마도 여자 앞에서는 다 필요 없는 거니? 너한테 가족이라는 존재, 엄마라는 존재가 겨우 그 정도의 의미인 거야. 너 도대체 엄마한테 왜 이래?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다 들어놓고도 왜 이러는 거냐고. 엄마가 지난 30여 년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생일상, 생일 선물 이런 것들을 누려본 적이 없어서 기대감이 커서 그렇게 했던 거야. 그런데 이것도 이해 못 해주니? 네 아내 머리채 좀 잡았다고 나한테 이렇게 겁을 주고 욕하고 화내면 어떡하니? 엄마를 불쌍하게 생각해야지. 엄마 살아온 인생 몰랐으면 몰라도 다 듣고 같이 눈물도 흘려놓고서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엄마가 신경질적으로 나와도 이해해주고 받아줄 생각을 해야 하는 거라고. 시모는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자신이 얼마나 힘들게 인생을 살아왔는지 구구절절 말할 게 뻔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이야기다 보니 저에게는 지겹게 들리는 이야기였지만 남편에겐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죠. 친모가 어렵게 살아왔다고 눈물을 보이며 하소연을 하는데 감정에 동요가 없는 자식이 어딨겠어요. 일부러 그 점을 노리고 한 말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시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흥분된 상태를 가라앉히지 않았죠.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더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다 흥분한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 남편이 왜 오늘 삐딱선을 탔는지, 아까 전 신발을 선물하며 말한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었죠. 불쌍히 여겨? 당신을 이해해야 된다고? 누가 누구 보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거야? 당신은 당신 쫓아고 나랑 우리 아버지 버리고 떠났잖아. 정말 불쌍한 건 그 어린 나이에 엄마 없이 살게 됐던 나, 배우자에게 배신당하고 홀로 자식 키우셨던 우리 아버지야. 당신은 남자한테 눈이 돌아서 소중한 가족 버리고 간 쓰레기일 뿐이고, 나 지난날 당신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는지, 무슨 이유로 나와 아버지를 버리고 떠났는지 다 알게 됐어. 고목께 전부 다 듣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 거짓된 눈물파리알 생각하지 마.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고. 민준아, 그게 무슨 말이니? 네 고모한테 무슨 말을 들었길래 이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그 말들 전부 거짓말이야. 너도 알잖니? 너네 아빠 쪽 식구들이 난 얼마나 미워하는지. 그런데 그 말을 믿어? 엄마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서도? 당신 변명할수록 당신이 거짓말쟁이라는 걸 증명할 뿐이야. 내가 그 개자식까지 만나면서 당신이 어떤 인간인지 직접 다 확인했어. 자, 거기에 적혀있는 이름 보면 누군지 단번에 알겠지? 당신이 남편과 자식 버리면서까지 택했던 사람이니까.
남편은 주머니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시모에게 던졌습니다. 그 명함을 집어든 시모는 눈이 휘둥그레지며 놀란 모습을 보였죠. 당신 우리 아버지가 바람나서 이혼당했다고? 또 아버지가 당신이 나에게 접근한 걸 막았다고? 언제까지 날 속이려고 했어? 언제까지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냐고? 당신 춤바람 나서 도망간 거라며. 다 용서해 주겠다면서 나 엄마 없는 자식으로 자라게 하지 말자는 우리 아버지 말 뿌리치고 이혼해달라고 지랄 연병을 한 사람이 당신이라며. 한 명도 아닌 2명이나 남자 바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보여준 사람이 뭐? 불쌍히 여겨줘? 힘들게 살아와? 이제까지 남자 꼬셔서 편히 살다가 나이 처먹고 쭈글쭈글해지니까 더는 남자가 꼬셔지지 않지? 그러다 자식놈이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니까 이제 나랑 우리 와이프 등에 빨대 꽂고 편히 살아보려고? 그럴 거면 우리가 주는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조용히 받아 처먹고 있을 것이지. 사람을 괴롭혀? 이 쓰레기 같은 년이! 시모가 이제까지 저희에게 말해왔던 모든 말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온 뒤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시모의 횡포를 보고 있던 남편은 시모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게 됐고 고모님께 찾아가 아버님과 시모 사이에 있었던 일을 알려달라며 부탁을 했다고 하네요. 고모님께서는 이미 지난 일이니 말을 아끼시려고 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도 시모와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남편의 말을 듣곤 모든 걸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고모님께서 저희가 시모와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어요. 남편과 제가 시댁 가족들에게 결혼식 이후에도 시모와 만나고 있다는 걸 비밀로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결혼식 전 한 번의 큰 소동이 있었으니 시댁 식구들에게는 알리지 않는 게 좋을 거라 생각을 했었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판단이 아쉽게만 느껴집니다. 뭐 어쨌거나 고모님께 부모님 2분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듣게 된 남편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시모에게 들었던 내용과 전혀 달랐으니까요. 시모는 제 남편인 아들을 낳고도 모성애가 있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에게 시조부님 되시고 자신에게 시부모님이 되는 분들이 무섭지도 않았는지 여러 핑계를 대고 2분께 남편을 맡기고서 춤을 추러 다녔다고 하네요. 그러다 눈이 맞은 사람과 함께 야밤에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없어진 시모를 찾아다니시다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고요. 매정한 시모는 도망치고 난 이후에도 집으로 연락 한 통 없었다고 해요. 남자와 눈이 맞아 바람이 났으니 아버님은 궁금하지 않더라도 이제 겨우 3살배기였던 아들은 궁금하고 보고 싶은 게 자식을 가진 보통 엄마들의 마음일 텐데 말이죠. 이후 아버님께서는 돌아오지 않는 시모를 기다리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남편을 엄마 없는 자식으로 키우고 싶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너무 늦지 않게만 돌아온다면 모든 걸 용서해주고 가정으로 다시 받아들일 생각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모가 아버님과 시댁 가족들 앞에 다시 나타났을 때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하네요. 거기다 기가 막혔던 일이 옆에 있던 남자가 바뀌어 있었다고 했죠. 시모가 아버님과 남편을 버리고 도망간 지 3년이 지났을 뿐인데 또 한 차례 남자가 바뀌어 있었던 거였어요. 제3자인 제가 들어도 어질어질한 상황인데 아버님께서는 그때도 가정으로 돌아와 달라며 시모에게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시댁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아들인 남편 때문이었죠. 하지만 시모는 호적에 있는 결혼관계 때문에 새 출발하기 어렵다며 아버님의 절절한 요구에도 이혼을 해달라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시모에게 쌀 한 톨만큼의 모성애도 없다는 걸 알게 된 아버님께서는 결국 이혼을 해주셨다고 해요. 아버님께서는 남편이 자라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마음에 큰 상처가 될 거라는 걸 걱정하셨고 그런 이유에서 시댁 가족들에게 시모와 있었던 일을 비밀로 해달라 부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시모를 만나기 전까지는 아버님과 시모의 이혼이 단순한 성격 차이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이제 나이가 들어 곁에 있던 남자들이 다 떠나 힘든 상황에 있던 시모를 제가 찾게 됐던 거고, 자신을 찾아온 아들이 부모님 이혼에 대한 제대로 된 사실을 모른다는 걸 알고는 저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게 자신의 아들에게 관심도 사랑도 없었던 시모는 안타까운 어미 노릇을 하며 저희들을 괴롭히고 자기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겁니다. 적당히 했더라면 아마 더 오랜 기간 저희를 속일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정도를 모르는 무리한 행동으로 인해 결국에는 그렇게 모든 것이 밝혀지게 됐던 거죠. 남편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자 시모는 당황하며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그 고모가 말한 게 전부는 아니야. 고모는 나랑 네 아빠 사이 일어난 일만 알고 있는 거야. 난 정말 널 그리워했어. 어떻게 어미가 새끼를 그리워하지 않겠어? 네 아빠와 성격이 맞지 않아서 또 다른 남자가 내 마음에 들어와서 가정을 벌인 건 맞지만 난 널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진정 좀 해. 엄마가 거짓말한 건 잘못했다. 거짓말, 또 거짓말! 그래서 아버지가 나 가끔은 만나달라고 한 그 부탁을 그렇게 무시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날 몇 번이나 찾아왔는데 당신 새끼가 그리워서 몇 번이나 보러 왔냐고! 내 아버지는 당신한테 그런 수모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나만 생각하셨어. 그래서 당신 보고 가정으로 돌아와 달라고 했던 거고, 이혼 후에도 나를 찾아와서 만나달라 부탁했던 거야. 그런데 당신은 당신밖에 모르지. 아니구나. 남자 새끼들 품밖에 몰랐던 거지. 내가 이 사실을 고모에게 듣고 얼마나 더럽게 느껴졌는지 알아? 당신 찾았다며 울었던 내 모습도, 당신 만졌던 이 손도, 당신 신경 썼던 내 마음도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씻길 게 없다는 걸 알면서 하루에도 여러 번 샤워를 했어. 그만큼 더럽게 느껴져서 좀 더 일찍 사실을 알게 됐으면 좋았겠지만 나도 이번 주에 알게 된 사실이라 오늘 당신과 끝을 내려고 했어. 그래도 내 친모니까 좋게 알아듣게 보내려고 했고, 그래서 준비한 선물이 신발이었어. 그 신발 받고 조용히 이제 내 곁에서 떠나라고. 더는 나랑 내 아내 곁에 얼씬거리지 말라고. 민준아, 아니야. 너 오해하는 거야. 엄마가 정말 너 생각 많이 했었어. 그리고 엄마가 이 나이 먹고 이 형편에 어딜 가? 내가 무리해서 여기로 온 걸 너도 알고 있잖니. 우리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보자. 그러면 오해가 풀릴 거야. 오해는 무슨 오해? 내가 당신 바람났던 남자까지 만나서 얘기 다 들었는데 그놈도 당신 보고 그러더라. 태어나서 남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는 처음 봤다고. 남편과 자식 새끼 버리고 자신한테 와서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곳에 바람이 또 났다며? 그 인간이 아버지께 이혼해달라고 찾아왔을 때 옆에 있던 남자 맞지? 당신 그 뒤로도 그 남자 말고 여럿 만났고, 당신 뒤 밟을 때마다 새로운 남자가 나오더라. 내가 그러다 중간에 포기한 거야. 역겨워서. 이런 말 하는 것도 더럽다. 나 당신 다시 볼 생각 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우리 곁 떠나. 모든 것을 인정하는지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만 있던 시모는 그럼에도 저희에게 받는 도움을 포기할 수 없었나 봅니다. 남편에게 매달리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내가 분명히 말했어. 떠나라고. 만약 또 매달리거나 우리 곁에 맴도는 모습 보인다면 그땐 당신 산송장인 채로 제사 치르게 할 거야. 알겠어? 마지막 경고야. 분명히 말했어. 남편의 그 말이 그냥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았는지 시모는 남편과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포기한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시모를 두고 저와 남편은 짐을 챙겨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집으로 돌아온 저와 남편은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했어요. 저는 시모와 관련된 모든 일이
제가 시모를 찾게 된 일에서 시작된 거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좋은 마음에 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시모를 찾아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했죠. 반대로 남편은 자신이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저러한 모친이 있다는 것과 이상한 느낌을 받았을 때 좀 더 일찍이 사실을 확인해 보지 않은 것에 대해 저에게 미안해하고 있었어요. 사실 우리 두 사람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해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저희에게 미안해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건 시모였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어요. 더 모진 일을 당하기 전에 시모를 끊어낸 걸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 둘만의 미래에 집중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시모의 일을 지우고 살아가려고 했지만 시모는 또다시 저희에게 엉겨붙으려고 했어요. 화를 내는 남편에게 접근할 수 없으니 저를 통해 남편을 설득시키려고 했죠. 얘 정아야, 연락 받아줘서 고맙다. 너는 나랑 말이 통할 것 같아서. 너 내가 민준이한테 무슨 마음 가지고 있는지 알지? 그러니까 네가 잘 말해서 설득 좀 시켜줘. 응? 저기요, 날 되게 우습게 봤나 봐요. 내가 성격이 없어서 그쪽 눈치 보고 하라는 거 다 한 줄 알아요? 나도 내 남편 때문이었어요. 당신이 내 남편 친모니까 내가 참고 숙였던 거라고. 근데 무슨 말이 잘 통해? 내가 당신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상황인데 아직 우리한테 빨대 꽂을 수 있는 줄 아나 본데 당신 이제 빨대 꽂으려 하다간 그거 부러진다? 알겠어? 그리고 그 입, 거짓말만 늘어놓는 그 주둥아리도 같이 부서질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조잘거리지 말고 내 남편이 말한 것처럼 우리 곁에서 사라져. 아니면 진짜 어디 한 군데 부러질 준비해야 될 거야. 알겠어? 그 뒤로 저에게 따로 연락이 오진 않았지만 시모는 곧바로 그 동네를 떠나지는 않았어요. 남편과 동네를 돌아다닐 때면 가끔 거리에서 마주치게 됐죠. 그때마다 시모는 아련한 눈빛을 보이며 혹시나 하는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에게 치를 떨었던 남편은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짚곤 던지거나 휘두르는 척을 하며 겁을 줬죠. 그럼 시모는 겁을 먹고 불이 나게 도망가곤 했어요. 그런 행동을 여러 차례 하고 나서야 시모는 이사를 간 듯 보였습니다. 그 뒤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사이 늙고 형편없는 몸으로 남자를 꼬신 상황이 아니라면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제가 굳이 이곳에 이렇게 글을 보내게 된 건 시모가 이곳 사연을 자주 듣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알려주고 시모 열불 좀 터지라고 보내게 됐습니다. 어떻게 잘 듣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설마 자기 욕인 줄도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니겠죠? 어머님, 저희 계속해서 행복하게 살 테니 평생 후회하시고 반성하시면서 사세요. 그럼 다른 분들께 저희 시모가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소문을 다 낸 것 같으니 저는 이만 글을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